네, 오늘 2월 12일이고요. 시작 전 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이올레리? 네. 네. 예스. 제가 처음에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 약속드렸던 것이 있었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약속드렸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그쵸? 너 블로그 좀 잘 알아? 누군가 이제 물어봤을 때, 당연하지. 나 좀 알지. 블로그에 대해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사실, 너 잘 아는 것에 대한 기준은 뭘까요? 잘 안다. 내가 블로그에 대해서 잘 안다. 애매하죠. 블로그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입으로 떠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블로그라는 게 누군가가 블로그가 뭔데? 라고 물어보면 블로그는 뭐고 블로그로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블로그는 원래 웹 로그의 줄임말인데 그냥 개인이 쓰고 싶은 글들을 자유롭게 뭐 동영상 뭐 이런 것들 뭐 일기 칼럼 쓰고 싶은 글들 쓰는 게 개인의 블로그야. 근데 블로그로 돈을 벌 수 있거든. 근데 블로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애드포스트로도 벌 수 있고 광고로도 벌 수 있고 뭐 내 상품을 판매하면서도 벌 수 있고, 뭐 제휴 마케팅 할 수 있고, 뭐 레퍼럴 활동도 할 수 있고, 내가 블로그 대행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블로그 알고리즘은 C랭크, 다이아로직, 뭐 지익스니펫, 스마트 블로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이제 내가 블로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 도움이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개념이 튼튼해야 이제 실전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또 거꾸로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블로그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블로그를 운영하는 마인드에 대해서 이 거꾸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이야기 드렸었죠. 블로그 운영하는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이 그 뭔가 잘못되었을 때 또다시 이론을 한번 살펴보고 뭔가 문제인지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블로그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적성을 명확하게 가져야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계속 드렸었죠. 그다음에 운영 스킬은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좀 거기에 이제 꾸준함이 더해지면 블로그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해서 이 3가지 요소들을 갖추기 위해서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되실 모습에 대해 가지고 제가 어, 그 오늘 갑자기 제 친구 한 명이 19일에서 21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그래서, 그래, 잠깐만 좀 고민 좀 해볼게 하다가, 블럼이 운영하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난 노트북만 들고 가면 거기서도 여행지 가서도 여러분들의 글을 다 읽고, 코칭 해줄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야, 가보자라고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가 온라인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선택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디지털로마드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차원에서 이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요. 그다음에 일정을 저희가 살펴보면요. OT를부터 시작해가지고 강의 3번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블로그 운영 준비했고 이때까지 이제 여러 가지 블로그 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구비해 놓은 상태고 오늘 시작된 회의를 진행을 하고 내일부터는 이제 일포스팅을 시작을 하고 일포스팅이 이제 시작되면 여러분이 글을 다 쓰시면은 제가 글을 다 읽어보고 어떤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 건지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제 코칭을 해드릴 거예요. 처음부터 당연히 완벽할 수는 없겠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써야 피드백이 가능하니까 글을 쓰시고 이제 제가 이 부분 개선해야 된다고 피드백을 드리면은 조금씩 조금씩 좀 더 이제 나은 방향으로 보완이 되어서 일 포스팅을 마감하는 이때까지 하면은 이제 내가 앞으로 혼자서도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이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주차의 목표는 내가 키워드 분석이랑 이제 그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공부했는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보면서 이제 조금 이제
경험을 쌓고 마스터를 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코칭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조금씩 잡아가는 거죠. 아, 내가 키워드 분석 이렇게 고민했었는데 노메세드가 얘기해 주는 걸 들어보니까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캐치를 못했구나. 다음에는 요거를 좀 보완해야 되겠다. 또 글을 쓸 때도 내가 글을 요렇게 썼는데 아, 내가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느껴가면서 1주차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어떤 조각을 해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조각을 해 나가야 된다. 어떤 모형을 조각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2주차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글을 이제 써 나갈 수 있게끔 해서 이때 이제 조금 방문자 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시기가 이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는 좀 2주 중에서도 이때는 기반을 닦는 거고 이때는 좀 방문자 수를 증가시킨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현재로서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코칭을 이제 받은 이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코칭이 9번 1대1 코칭이 이제 9번으로 제가 이거는 어, 텍스트로 이제 제공 드리는 거예요. 그 카페에다가 제가 텍스트로 여러분의 그 보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려서 카페 게시판에 올려드릴 거고요. 그걸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일 날 일일 포스팅은 계속 해야 돼요. 주말에도 쉴새 없이요. 그리고 19일 날 이제 21시 30분 지금 이 시간에 주간 회의를 한번 할 거예요. 이 주간 회의라는 거는 어, 지금 이번 주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공통적으로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주간회의를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또 포스팅 쭉 해 나가고, 이때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27일 날, 월요일 날 최종 회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목표치를 적어놨어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는데, 제가 적었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방문자 수를 제가 300명으로 일단 잡았어요. 그러면은 거의 10배 정도 되죠. 내가 지금 그 2주 동안 운영을 하면서 300명까지는 방문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것도 좀 약간 저는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았고 이웃수는 2,000명 무조건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잡았어요. 이웃수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이웃수 2,000명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수.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씩, 200명씩 무조건 이웃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블랙키위 기준으로는 아예 글을 안 쓰셨던 분들, 그러니까 아예 지금 현재 순위 안 잡히시는 분들은 일단 15만 등으로 잡았고요. 순위 목표를. 그럼 글을 조금이라도 쓰셨던 분들은 제가 10만위로 이렇게 잡아놨어요. 10만위 이내로. 강제로 목표를 부여한 이유는 이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도 개별적인 목표가 있겠지만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시켜드리는 게 저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열정부자 엄마님이랑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다른 게 지금 이가원님이랑 열정부자 엄마님만 지금 블로그의 순위랑 이런 것들이 높아요. 열정부자 엄마님은 2,800등이시고요. 그다음에 이가원님은 지금 7만 등이시더라고요. 제가 블랙키 윅신으로 보니까. 그리고 열정부자 엄마님은 방문자 수가 현재 1,400명대이시고 이웃수가 오늘 보니까 2,67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가원님은 이웃수가 7,700명, 방문자 수가 6,700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생각한 거는 열정부자 엄마님은 방문자 수를 3,000명까지 올려보자라는 게 제 목표고요. 이웃수는 4,000명까지 만들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가원님은 이웃수는 지금 이제 5,000명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웃수를 늘리는 거는 현재로서는 제한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려울 것 같고 방문자 수를 8,000명까지 올려보자라는 게 일단 목표인데 근데 여기서는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가원님한테 이게 제가 블랙키 기준으로 봤을 때 순위가 7만 등이고 그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가 유효 키워드가 42개였어요. 근데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가 42개인데 방문자 수가 6,700명인 거예요. 6,000명, 거의 7,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저 이게 굉장히 궁금하던데 혹시 방문자 수를 검색 노출이 아니라 다른 루트로 만들고 있으신 게 있으신가요? 이가원님? 혹시 제 이야기를 이해하셨나요? 이가원님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혹시 그 이따 얘기 드릴게요.
아, 그러실래요? 아니면 좀 곤란하시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네. 궁금한 예, 예, 부분이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해서 제가 목표를 강제적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제 목표는 요거고, 여러분이 이거 스프레드시트 들어가셔가지고 개인적인 목표들이 또 있으면 수정을 하셔도 돼요. 그럼 그 목표에, 왜냐면 이거는 제가 여러분의 시간이 어느 정도 충분히 가용하다라는 판단하에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수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갈 거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이 애프터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거 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은 달성할 때까지 제가 물고 늘어지겠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근데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 애프터 서비스가 있다고 해가지고 천천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은 진짜 곤란합니다. 그러면 서로 힘들어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반드시 노력은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 이 기간 동안 달성 못하면 애프터 서비스를 제가 끝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약속하는 게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그 불만족하면은 제가 다 환불해 드린다고 했죠. 네. 2주 동안 3주 동안의 코스에서 불만족하면 환불해 드립니다. 그 기준은 없어요. 그냥 개인이 불만족하시면 환불을 요청하시면 무조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일일 포스팅을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면은 카페 게시판에 그 일 포스팅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글을 게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글 작성을 인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다들 해주셨잖아요. 지금 이가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적으로 제한테 이제 카톡을 주셨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카페에다가 이렇게 숙제 그러니까 1일차 쓰시고 뭐 제목을 쓰셔도 되고 1일차 인증합니다. 뭐 자유롭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침부터 활동하기 때문에 새벽 일어나가지고 여러분이 글 쓰셨는지 체킹을 하고 여러분의 글을 잘 쓰셨는지 못 쓰셨는지 블랙케이 순위 변화, 이웃수 변화 이걸 이제 제가 다 체크해요. 여러분의 글에 들어간 다음에 이웃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방문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순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글은 몇 개를 썼는지 제가 다 체킹을 해가지고요. 아침에 공유를 드립니다. 오전 중으로. 오전 중으로 그 여러분의 글에 대한 작성에 대한 피드백까지 모두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공유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드리냐면 한번 보는 게 낫겠죠. 음. 블럼의 6기 운영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6기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작성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순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 이 초록색이 뭔지 아세요? 이 초록색이 블랙키위 기준으로 순위가 상승한 거예요. 순위가 상승한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6기에 참여하셨던 분들 보면은 글자는 안 보이더라도 이 색깔만 보시면은 순위가 매일매일 상승했던 거 보이시죠? 이렇게 거의 이분은 좀 중간중간 했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순위가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뭐야 이거 잘못 골랐네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코칭을 드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지금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고 키워드 노출은 어떻게 되고 있고 키워드 분석을 해보니까 좀 잘못되어 있었고 이 키워드를 오히려 고르는 게 훨씬 나았었다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제목을 좀 잘못 지은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리고 본문의 키워드가 좀 잘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들어가 있는 링크가 잘못 들어가 있다 뭐 그런 것들이죠. 방문자 수가 뭐 늘어났다 근데 이거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 같다 왜냐면 뭐 이슈성 키워드를 쓰신 거다 설날 관련된 내용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코칭을 다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코칭을 한 5일 정도 받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코칭 내용이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부분들이.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코칭 내용은 줄어들겠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적어드리니까 뒤에 시간이 된다라면은 본인 것도 읽어보시고 다른 분 것도 같이 읽어보면 또 좋아요. 왜냐면 내가 지금은 모르고 실수를 하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몰랐는데 그냥 잘한 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게 메타인지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의 순위들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려면은 다른 분들의 변화를 잘 살펴봐야 돼요. 똑같이 하루에 글 한 개씩 쓰는데 어떤 분은 막 쭉쭉 올라가고 어떤 분은 또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직시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다른 분들 글도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에 이 그 시트랑 이런 걸 공유를 드릴 텐데 예전에는 이걸 좀 개인들이 입력을 하게끔 했었는데요. 그냥 제가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입력은. 그 대신 여러분들은 이걸 해주셔야 돼요. 방문자 그래프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방문자 그래프를. 그래서 관리의 꾸미기 설정에 레이아웃, 위젯 설정, 그래서 방문자 그래프를 클릭하면 되거든요. 한번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이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방문자 수 그래프 표시되어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이제 안 하셔도 되고, 지금 관리, 나중에 없애셔도 되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하니까, 관리에, 아이고, 뭐야. 근데, 관리 꾸미기 설정, 레이아웃 위에 설정. 관리에서, 예, 꾸미기 설정.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레이아웃 위젯 설정 있거든요.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위젯이 있어요. 위젯에 방문자 그래프 있거든요. 요거를 방문자 그래프를 설정을 해놔 주세요. 지금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왜냐면 요거를 봐야 제가 이제 그 방문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거의 이가원님 돼 있으시고, 절정부전마님 돼 있으시고, AM5님 돼 있으시고, 오르소연님도 돼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무튼 요거 체크를 해주셔야 제가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코칭을 해드리면은 매일 오전에 이제 채팅방에 띄워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전날에 작성한 글에 대한 결과를 오전에 띄워드리거든요. 오전에 띄워드리면은 그거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어떤 내용의 댓글이냐면은 저 확인했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왜냐면 이거를 제가 코칭을 해드리는데 안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날 똑같은 실수를 또 그 반복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거랑 아니면 내가 알고도 내 고집 때문에 안 하는 거랑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코칭 내용 확인했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만약에 코칭 내용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코칭을 제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뭐 키워드 분석하고 제목하는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개인이 생각했던 논리나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렇게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좀 오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별도로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댓글 남겨드리고 이렇게 그 부분을 그 카페에 있는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1대1 코칭은 희망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되는데 이건 이제 제가 블로그 지금 당장 안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블로그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정밀 진단을 해서 좀 1대1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이거는 선택사항이라서 개인별로 블로그 현재 상태, 앞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해드리는 건데,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걸 안 하셔도, 아마 근데 충분히 그 채팅방이나 카페 활동, 그리고 1대1 저한테 채팅만 주셔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니님은 그 1일 1독 포스팅은 제가 이따가 이야기 드릴게요. 그 제가 개별적으로도 좀 코멘트 드릴 것들이 지금 조금 있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일단 요렇게이고 제가 그 개인별로 운영 계획을 간략하게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개인별로 지금 이미 글을 작성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코칭을 몇 가지 드릴 것들이 있어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제가 이 순서를 이렇게 정했거든요. 금서치님 더 비즈니스맨님, 열정부자엄마님, 오르시님, 이가원님, AM5님, 지니님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 내가 내일부터 글을 어떻게 써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아니면 2주 동안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서치님부터 들어볼까요?
일단은 넣어야 될 내용에는 뭐 예를 들자면 자영업자분들이 뭐 마케팅 대행사 관련해서 사기 전화를 되게 많이 받으시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할 거나 뭐 어떤 문구를 사용해서 이 말을 한다면 여기는 약간 사기 대행사라고 의심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키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뭐 다 알려드리진 않을 거지만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포스팅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성과 난 것들은 한 3월 초부터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음. 그러면은, 서치 다 이야기하셨나요? 네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서치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를 어떤 걸로 작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어, 근데 제가 네. 키워드 자체를 네. 이제 뭐 인스타그램, 네. 그다음에 뭐 자영업자 마케팅, 네. 그다음에 어, 음. 마케팅 대행사, 그다음에 뭐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 기자단 이렇게 네. 잡았는데 네. 어, 사실 이거 말고 더 키워드를 훨씬 뽑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었어요. 음, 일단은 뽑아야 되고요. 이거를 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제가. 왜냐면 결국에는 김서치님은 브랜딩 목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네네. 내가 어떤 글을 썼을 때 내가 읽은 글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대행사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목적이신 거죠. 네네. 그런 목적이시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형태가 있냐면 그러면 내가 그 블로그 시장에서 점령해야 되는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알아야 내 글을 노출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내 상품을 홍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최근에 인스타 관련해서 광고를 했어요. 네네. 그게 이제 뭐냐면 어, 이게 인플루언서 키워드에 보면은 이게 광고가 있거든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아, 인스타 네네. 마케팅, 인스타 홍보, 인스타 네네. 광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인스타로 내가 인스타를 예를 들면 키우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면 광고를 하고 네. 싶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찾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음, 그 키워드에 내가 노출을 시켜놔야 내 대행사의 상품을 이용하고 싶은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전환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음, 작성되어 있는 글이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 이 사람은 진짜 뭔가 믿을 만하다라는 그런 네네. 신뢰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네네. 부분이 이게 이제 또 한 바퀴 더 돌리면은 근데 항상 블로그 판이 광고판이라는 거를 이제는 고객들도 대부분 다 알아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신뢰도를 많이 쌓아야 이제 구매 전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네. 브랜딩 블로그로 운영을 이제 하려고 하면은 자기소개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네. 이거 다른 분들한테도 대부분 이제 공통되는 이야기이시긴 해요. 그 브랜딩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검증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김서치님이 인스타 광고라는 키워드를 노출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읽어보려고 들어왔어. 근데 여기 있는 글이 좋아요. 근데 바로 구매할 대행사를 이용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 사람이 쓴 글이 믿을 만한지를 검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검증을 하기 가장 쉬운 게 뭐 이제 뭐 메타 태그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대충 보면은 아 이런 거 운영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에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아니면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 상품의 강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나열되어 있으면은 사람들이 구매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내가 내 대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내가 현재 노출시켜야 되는 키워드 목록이 뭔지를 먼저 이제 설정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네네. 네, 인스타였으면은 인스타 광고, 인스타 마케팅, 뭐 자영업자 마케팅, 자영업자 인스타 홍보, 인스타그램 키우기, 인스타그램 뭐 팔로워 늘리는 방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네네. 하나하나 방법이 있으니까 또 인스타그램에서 키우는 방법을 어느 정도 공개를 해주실 거면은 인스타그램 키우는 방법에서도 뭐 글 작성하는 방법, 뭐 글 뭐 빈도 발행하는 빈도수, 뭐 해시태그 다는 법 뭐 이런 거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음,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예를 들면 그 업계에 있는 비밀스러운 부분들, 핵심 노하우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은 좀 알려줘야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진짜 배우면 이 사람한테 배우면 진짜 내가 제대로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그런 말도 있어요. 뭐 내가 물건 팔려고 하면은 서비스로 팔면 80%는 다 알려주고 그걸로 이제 고객을 유치하고 나머지 20%만 이제 얘기를 해줘도 충분히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알려줘야 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네네. 떤 키워드로 사람들한테 노출시킬 것인가를 해서 키워드 목록을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당장은 안 돼 있으시겠지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그다음 누구였죠? 예, 비즈니스. 접니다. 네네네. 예, 저는 이제 2주 기간 동안, 일주 동안은 감을 좀 잡기 위해서, 어, 제가 이제 선정한 이제 그 소스 사이트가 있는데요. 뭐 좀 이런, 일주일 동안은 좀 이제 경제에 관해서 다들 좀 쉽고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경제에 관한 좀 이야기라든지 어떤 기업에 관한 스토리라든지 그런 거에서 좀 키워드를 뽑아내서 일주일 동안 좀 감을 좀 잡으면서 포스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2주째는 좀 더 좀 전문적인 그런 경제 지식이라든지 뭐 경제 용어에 관해서 포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음, 이상입니다. 그러면 네. 1주차에는 그 소스 사이트라는 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첫 번째는 한경 이슈 플러스고요. 네. 그리고 총 4개입니다. 첫 번째 한경 이슈 플러스, 두 번째는 이제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음, 그리고 세 번째는 티타임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이버 뉴스란에서 이제 경제란 하단에 속하는 이제 생활경 이렇게. 음. 그러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직 내가 쓸 키워드들이 당장은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그 체킹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예, 예. 어, 그러면은 키워드를 고르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아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비즈니스맨님이 이야기 드렸을 때 내가 지금 어떤 한 가지 그 소스나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딱 그 뭐 연재 형식이나 뭐 시리즈 형식으로 아니면은 예를 들면 뭐 경제 분야에서도 경제도 분야가 이제 너무 다양하니까 예, 예.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겠다라는 건 아니고 그 이 뉴스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알맞은 글을 뽑아내셔서 작성하시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일단은 키워드 분석하시는 거를 시간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지를 많이 연습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아마 그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예, 근데 다행히 이제 단 2주 동안은 그 블로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가 좀 확보가 돼서,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글을 좀, 여러 개 네네. 쓰시는 방법도 있어요. 하루에 한 개만 꼭 쓰시지 않으시고. 아, 네. 꼭 알겠습니다. 일일 포스팅을보다 일일 이 포스팅이 당연히 무조건 좋거든요. 네네네.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좀 온전히 집중하실 수 있으면은 글을 한 개보다는 두 개를 작성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더 많이 음, 작성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열정부장 엄마님. 그 주제가 이제 맛집이다 보니까 사실은 원투는 원하지 않든 계속 나가야 되는 일이 많은데 저는 뭐 이제 그런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약간 게을러지면서 방문했거나 그러니까 내돈 내산으로 갔다 온 거는 아직 작성을 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음, 그런 거 뽑아서 쓸 건데 첫 번째로 일단 제가 사실 전자책 다 안 읽어봤거든요. 전자책 이번 주에 읽어보면서 막 한번 말씀 주셨던 그 소스 이런 걸 저한테 대입할 수 있는 내용이랑 영상 한번 다시 보면서 한번 더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어제 보여주셨을 때 그 프레임 맞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그 정보성 글을 쓸 때도 처음에 딱 어떻게 하고 이게 아, 쌓여져 있다 네. 보니까 글쓰기 시간이 좀 많이 절약이 되셨잖아요. 근데 네네. 저는 중간에 좀 육아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 하다가 접어놓으면 그 다음날 쓰다 보면은 앞에 맥락이랑 뒤에 맥락이랑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워낙 음, 사실 블로그 쓰는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릴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힘들었는데, 힘들다 보니까 일일 일포스팅이 자꾸 넘어가게 됐는데, 적어도 일일 일포스팅을 하려게 되면은 좀 프레임을 좀 짜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 맛집을 매일 가서 쓸 수는 없으니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 갖다 풀어서 쓰게 되면 일단은 3번 정도는 맛집을 쓰고 그리고 지금 뭐 타이틀의 부분들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어제 읽었던 책도 그렇고 사실 그 책을 남기는 것도 사실 블로그에 제가 썼었거든요. 음. 그래서 독서 후기하고 뭐 부동산도 봤던 거에서 너무 비중을 많이 두진 않겠지만 그런 것도 그냥 생활상의 리뷰처럼 해서 쓸 거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갔던 거에서 뭐 제가 유성의 맛집을 여러 군데 갔지만 그거를 유성의 맛집 모아보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소팅해서 예, 한번 쓰는 것도 해볼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여튼 일일 일포스팅을 생각하면서 좀 더 짜임새 있게 하면 아까 말씀 주시기 전에 사실 저는 많이 늘어난 건 같은데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썼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돈 내고 블로그 배우는 게 나는 그냥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딱 인사이트를 주신 것 저는 너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사실 그 와이드 뷰로 보는 거랑 저기 막 핸드폰 뷰로 보는 거랑 너무 차이가 나고 오늘 핸드폰 뷰로다가 맛집을 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런 것도 그렇고 책을 찾아보든가 배우든가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리석게 내 방식이 많다고 이렇게 우겼던 게 좀 많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주일 동안 좀 발전시키는 계기로 하고 수시로 또 서로 이름 누르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주시는 거 다 흡수하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일정부장 엄마님, 제가 네.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네. 지금은 일단은 이 기간 동안에 뭔가 폭발적으로 좀 성장이, 그러니까 그 한 계단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글을 이제 많이 발행해야 돼요. 일단. 네? 글을 많이 발행해야 돼요. 아, 많이 글을 다행이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2주 동안 일일 포스팅을 무조건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면 그 열정부자 엄마님은 기존의 블로그에 잘 들어왔던 글들을 뽑아가지고 그것들을 먼저 써야 돼요. 그게 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고탕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각색을 한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잠시만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부분은 이거님이랑 또 비슷한 관점인데요. 근데 이거님은 지금 방문자가 높으셔가지고 꼭 이 방법을 뭐 사용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거 한번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내 이제 블로그 이 월간으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블로그에 많이 들어왔던 글들 있잖아요. 예전에. 근데 이미 지금 내려가 있는 글들. 그런 아, 글들을 일단은,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예를 들면 이런 글을 각색해서 쓰는 거는, 예를 들면은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릴 거예요. 왜냐면 이미 정보들은 다 거기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서 예를 들면 사진만, 지금 사진이 예를 들면 다 개별 사진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개별 사진을 좀 편집해가지고 사진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넣으면은 어뷰징이가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사진을, 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거 총길락지 이거 쓰셨잖아요. 그러면은 사진을 이렇게 한 개, 지금 이렇게 한 개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놓고요. 예를 들면 이거를 이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사진을 하나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사진이 되면은 이게 사진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똑같은 사진을 써도 어뷰징이 안 되는 거죠. 네. 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각색을 해가지고 이건 단순한 편집 작업이니까 이렇게 좀 각색을 해서 기존에 내 블로그에 방문자를 많이 만들어냈던 그 글을 재각색을 하는 거를 하나를 꼭 하시면서 새로운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게 해야 이제 방문자 수도, 그러니까 지금 일일 포스팅만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지금 블로그 힘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글을 한 30분 정도 시간을 바짝 투자해가지고 하나 쓰고 1시간 반 정도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글 하나 쓰는 게 그 음, 속도에 훨씬 그 성장 속도에 훨씬 빠르실 거예요. 방문자 수 올리는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는 걸 일단은 열정부장님한테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오르쉐님 해볼까요? 네. 저도 주말에 계속 찾아보긴 했는데, 네. 뭐,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찾는 글을 써야 될지,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써야 될지가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썼는데 안 오면은 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첫 주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지역 경제, 이렇게 정책? 이런 거를 좀 쓸까 했는데, 그 정책 키워드는 전부 다 너무 세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쓰는 게. 저는 지금 방문자 수가 뭐 50명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네. 그 블랙키를 쳐봐도 최소가 막 보통 막 100명, 200명, 뭐 500명, 뭐 몇천 명 되니까 이거를 써도 노출이 될까 안 될까 그 확신이 없어가지고 뭘 어떻게 써야 될지 사실 잘 아직 모르겠거든요. 써봐야지 이게 아, 이 정도는 노출이 되는구나 해야지 이런 키워드를 쓸 텐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일단은 그냥 경제 쪽에서 그 이렇게 용어라든지 아니면 정책 이런 거 나오는 거를 조금 각색해서 정리해서 올리는 걸로 해서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이 부분도 아까 그 비즈니스맨님이랑 이야기하셨던 거랑 또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일단 경제 용어 쓰는 거 있잖아요. 경제 용어에 대해서 네. 쓰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일단 추천은 드리진 않아요. 음, 그러니까, 예, 그 이유가 저는 경제 용어 쓰거든요. 제가 네네. 경제 용어를 쓰시는 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 하루에 5개에 대한 경제 용어를 써요. 근데 그거는 제가 노출을 시켜가지고 방문자 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글이 아니에요. 그 글은 그 키워드 분석도 저는 하지 않거든요. 키워드 분석을 하지 않고 쓰는 글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키워드 분석을 하지 않는다는 건 이 키워드가 경쟁이 강한지 낮은지는 나는 필요 없어. 근데 얘가 노출이 경쟁이 엄청 낮아도 노출이 되면 내 블로그의 C랭크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키워드에도 쓰면 C랭크가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글을 쓰는 목적이 블랙키위 자체의 순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글은 시간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키워드 분석을 하지 않고 거의 지식백과에 있는 글을 가져와 가지고 컨트롤 CV 하고 뉴스 붙여놓고 해가지고 굉장히 글을 빨리 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경제 용어를 난 경제 공부 해볼 거야. 경제 용어에 대해 써야지 하면서 접근을 해요. 근데 경제 용어 중에서 키워드가 좋은 키워드가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경제 용어에 대한 개념만 적으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지식백과에서 이탈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 용어에 대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경제 용어에서부터 파생되는 뭔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주식 이런 거면은 뭐 전환 청구권이다 라는 게 경제 용어잖아요. 전환 청구권. 그러면은 전환 청구권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을 다 같이 붙여서 써야 되는 거죠. 전환 청구권, 행사, 뜻, 뭐 전환 사채, 그러면 주가 영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들을 같이 붙여서 써야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라 그런 식으로 내가 경제 용어를 다루겠다라고 하면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개념적인 것들에만 대해서만 예를 들면 뭐 두세 개 정도의 성장을 다루겠다. 이런 거는 이제 좋지 않은 선택지라고 보여지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정책 분야 글을 저는 일단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만약에 글 쓰는 게 이제 어려우면 어디서 또 구할 수 있냐면 최근에 이제 2023년도가 되면서 정책이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그쵸? 그 정부에서도 그 2023년 바뀌는 정책들을 해가지고 그 다 있을 거예요. 저도 그걸 찾아보진 않았는데 다 이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마 행안부에서나 뭐 기획재정부에서 요거를 발간한 게 있거든요. 정책 그거를. 그거를 보시면서 그 목록을 쭉 보시면서 거기서 키워드를 뽑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정책 분야에 관련된 글을 쓸 때.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2주라는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고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내가 이 기간 동안은 요거에 관련된 글을 쫙 써 나가겠다고 하는 게 좋은데 일단은 지금 계획하신 대로 한번 해보시고 하루 이틀 정도 해보시고 좀 제가 이제 피드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르쉐님 그거에는 블로그에는 또 장점이 하나 있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개인에 대한 소개 이야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은
다른 분들은 개인 소개 이야기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있으신 분도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오르스님 이거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제가 오르스님의 글을 쭉 읽었어요. 그러면 아 이분 막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어차피 블로그에 있으니까 그 마케팅을 하면서 1억 연봉 1억을 넘기셨네. 근데 그걸 또 그만두시고 뭐 이제 그 공인중개사 또 공부를 하셔서 공인중개사를 따셨네.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이게 각인되는 거죠, 머릿속에. 아, 이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블로그로 접근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블로그 하면 되게 잘하겠다.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딱 선택하고 집중해가지고 파고드는 그 깊이가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저는 이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이거를 뭔가 공인중개사도 시험을 이제 합격하셨으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걸 알면은 조금 더 신뢰가 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브랜딩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에 자기소개글이 꼭 있어야 되고요. 자기 상품에 대한 홍보글 꼭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거, 저도 오늘, 문득 이거를, 제 거를 제가 또 살펴봤어요.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메세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글이 있거든요. 이거 오늘 통계를 제가 봤어요. 그 2022년 8월에 쓴 거거든요. 근데 이게 1,800명 정도가 이 글을 읽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 누군가가 나라는 사람을 검증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읽었다라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호기심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얘 뭐야 하면서 호기심이 생겼고 그걸 본 사람이 1,800명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의 하단에는 뭐가 있냐면 제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링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게 노매세대에게 빨대 꽂는 수많은 방배로 제가 이걸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보니까 이거는 900명 정도가 이 글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고 나라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50%의 전환율을 보였죠. 그래서 이거를 또 월간으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나라는 내가 팔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사람이 140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40명이. 그럼 이 140명에게 저는 뭔가를 판매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원래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그 구글 애널리틱스나 이런 네이버 통계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용하면은 그 내 광고의 효과들을 원래는 돈을 지불하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블로그 자체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내가 넣어놓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블로그에 브랜딩을 목적으로 내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은 내 소개, 그리고 내 상품에 대한 소개, 그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근데 2주 동안 이제 그 쓰실 때는 시간이 충분하시면 좀 쓰시면 좋겠는데, 만약 시간이 허용되지 않으시면은 일단은 키워드 분석 위주로 글을 쓰시는 거를 일단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런 글을 쓸 때는 카테고리를 경제로 하는 건가요? 이런 글을 쓸 때도. 이런 글은 카테고리를 경제로 하셔도 되고요. 비즈니스 경제. 왜냐면 이게 사실 갖다 붙이는 게 다 그거거든요. 비즈니스 분야는 경영도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뭐 자기 경영 아니면 나의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니까 카테고리는 저는 무조건 경제 경영을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이게 경제 글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네이버에서 이제 그 AI가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단어가 어떻고 이런 거랑 그 주제 분류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분류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내 경제 분야에 대한 카테고리로 이걸 쌓겠다라는 관점으로 하니까 그 기본적으로 한 가지 주제로 쭉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기를 뭐 많이 드렸네요. 그 다음에 이가원님. 네, 네. 저는 저기, 우리 선생님 거 저기 강의 듣다가 너무 창피해갖고 제가요, 네. 이렇게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제 막 더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네네. 저기 쪽집게처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좀 해갈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무 이렇게 앞섰구나. 너무 창피해요, 제 아, 글들이. 그래서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는 이제 글을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그냥 제가 교육을 그대로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그거로 그냥 강행을 했어도 원래는 계속 그거를 하고 싶었는데 막 주위에서 또 막 좀 권해준다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쪽 갔다가 뭐 이렇게 돼서 이제 건강으로 그냥 싹 바꾸다 보니까 제가 포커스했던 사실 그 교육이 굉장히 좀 나름대로 생각하고 아이들을 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그걸 살렸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잡동사니가 돼버렸고 중간에 뭐 체험단이 좀 많다 보니까 자꾸 막 많이 오다 보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핀트를 좀 잘못 잡아가지고 체험단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내일부터는 어떻게든지 제가 일일 한 2포스팅 정도 하려고 오늘까지 막 그냥 강행군으로 지금 막 받은 거는 다 써줘야 되니까 네, 이제 쓰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는데 이제 어차피 이제 건강으로 하면서 제가 건강을 쓰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한 가지 주제로 들어가야 된다고 건강도 막 다양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비만으로 잡았어요. 비만이나 다이어트.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좀 썼거든요. 네. 내일부터 할 거를 이제 틀을 선생님 가르쳐 준 대로 지금 틀을 했는데 이제 지적은 해주시겠지만 이제 그 틀에 의해서 이제 글을 이제 썼고요. 그래서 하는데 저는 아직도 좀 헷갈리는 게 카테고리를 제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괜찮을 건지 제가 그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그거에다가 이제 교육을 그동안 500건이나 된 거를 그냥 건강한 사람들이 넣었어요. 그 이유가 정말 어려웠던 것들을 정말 잘 마음이나 몸으로 건강해지는 뭐 정말 위대한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렇게 써도 이거를 이렇게 돌려놔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때까지 제가 그걸 교육으로 넣어서 파트를 했기 때문에 이 괜찮을까 또 뭐가 걸리는 거 아닐까 이 고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세상에다가 아예 이론만 넣었거든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몸 건강해가지고 몸에 대한 것만 그리고 마음 건강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그래서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은 건가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내일부터는 아예 비만 쪽으로만 하려고 그래서 제가 다 지금 이렇게 찾아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뭐 비만도 계산기 비만 뭐 이런 거 단기 다이어트부터 해서 지금 저는 그냥 여기다 다 써서 이제 지금 요거에 맞춰서 지금 선생님 말대로 한 세너 개만 딱 넣고 뭐 간단하게 뭐 방법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오늘 이제 거의 다 오늘 끝났으니까 내일 올릴 때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의문사항은 바로 카테고리 한 거 그거를 하나 더 늘리는 게 좋은 건가? 몸 건강하고 무슨 뭐 다이어트 음식에 관련된 건강한 음식이라든지 그렇게 넣어서 비만 위주로 이렇게 쭉 넣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거 하나 얘기 들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서로 이웃을 5천 명이 꽤 많이 넘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서로 이웃을 이렇게 이제 못 봤잖아요. 네,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에 안 했던 사람들을 다 삭제를 이렇게 막 하라고 맞아요. 삭제를 하면 그게 구독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갖고 요번에도 그냥 5천 명이 넘어서 이제 서로 이웃이 이렇게 신청이 안 되길래 저는 그걸 다 이제 막 삭제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가 그러는데 그게 방법이 나은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답변 드릴게요. 일단 네, 카테고리는 여러 네, 가지로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카테고리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카테고리는 우리가 글을 쉽게 분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내가 건강에 관련된 글을 쓰는데 건강에 관련된 글에서도 몸에 대한 내용도 쓰고 마음에 대한 내용도 쓴다. 근데 여기서 네,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어떤 글을 이제 이관님의 글을 하나를 읽기 위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나는 몸 건강에 대해서만 궁금해요. 그러면 이제 네, 몸 건강이라는 카테고리를 쉽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건강 네, 중에서도.
네네네. 나는 마음 건강에 대해서만 궁금한 사람이야. 그럼 마음 건강 찾아갈 수 있잖아요. 사실 예, 카테고리의 기본적인 역할은 내가 쓰는 글을 잘 분류를 해놔가지고 누군가 내 블로그에 들어와서 정보를 제공받으려고 할 때 좀 더 쉽게 정보를 제공해주는 목적으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놓는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님이 몸 건강과 마음 건강으로 나누는 거는 전 당연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나누고 할 때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도 이야기 드렸는데 내가 어떤 A라는 글을 썼어요. 근데 이 A라는 글이 나는 건강 관련된 글이라고 해가지고 건강의학에다가 이 글을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네, 내 블로그는 건강 블로그고 내 전체 주자도 내 그 이 게시판 주제도 건강이고 내가 글 쓸 때 선택한 카테고리도 건강이야. 그러면 이제 예, 건강이 이렇게 일치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예를 예, 들면. 근데 근데 이게 네이버에서는 어떤 거를 가지고 이 글의 주제가 건강인지로 분류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네이버에서 이 글이 카테고리가 건강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건강 글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뭐 키워드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 분석해가지고 이 글은 어떤 분야의 글이야. 이렇게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카테고리가 갑자기 예를 들면은 A 게시판에 몸 건강 관련된 게시판에 몸 건강 관련된 글들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조정을 하다가 몸 건강에 있는 것들을 갑자기 막 이상한 카테고리로 이렇게 옮겨버린 거예요. 이거를 예를 예, 들면 대거 이동을 시켰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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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몸 건강 카테고리에 마음 건강 관련된 전혀 다른 카테고리에 글들이 막 들어가게 돼버린다는 거죠. 예, 예, 그렇게 예, 됐을 경우에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카테고리가 이렇게 꼬여버리면서 뭔가 원래 이렇게 하나 일치되어 있어가지고 이쪽 분야로 C랭크가 잘 쌓여 있는데 이게 막 뽕짝이 예, 되면서 뭔가 예, 블로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저품질이 된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예, 리스크만 아니면은 카테고리를 변경하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네, 문제는 없기 어,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몸 건강, 마음 건강에 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다 예를 들면 건강에 관련된 글이에요. 예, 그러면 근데 이거를 몸 건강, 마음 건강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예, 기존에 있던 글이 몸 건강은 몸 건강으로, 마음 건강은 마음 건강으로. 근데 카테고리에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어. 그러니까 몸 건강, 마음 건강에 네, 그다음 몸 건강, 네, 그다음에 마음 건강 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네. 이런. 문제가 없는데 몸 근데 건강, 마음 건강이라는 이 지금 하나에 다 묶여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글들이 모두 다 건강의학 글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네, 건강의학 글로 발행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나누려고 해요. 몸 건강 글이랑 마음 건강 글로. 그럼 여기 있는 글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눠지겠죠? 예, 얘도 건강 카테고리, 얘도 건강 카테고리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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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가 다 똑같잖아요. 네. 문제될 게 없어요. 아, 네, 근데 여기에 근데 있는 네, 예. 근데 그대로 놔두는 것도 그것도 이 나누는 것도 상당히 일이죠. 네, 힘들어서 네, 일이죠. 그쵸? 네네. 그냥 놔두는 게 나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선택 사항인 거죠. 이거는 뭐 내 블로그로 들어온 사람이 좀 더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찾기 쉽게 해주고 싶어. 나도 분류를 좀 하고 싶어. 그런 분류를 하시는 거고. 이건 그러니까 이게 뭐 블로그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 말고는 특별하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선생님이 근데, 그러면요, 한 네, 가지요. 지금 네네,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네, 전에 제가 교육을 했던 500개 정도를 네, 다 그냥 건강한 사람들로 넣어놨는데, 그리고 앞에는 타이틀이 다 제가 교육이라고 썼어요. 네. 누가 또 교육이라고 해야 뭐 저기 한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이거는 어, 이게 좀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제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거가 일단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서로 이유 삭제하는 거도 질문 주셨는데 이거 좀 답변 드리면은 답변이 좀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 서로 이웃은 서로 이웃 삭제할 때 그러니까 내가 서로 이웃을 신청했던 사람이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이거는 또 다른 분들도 나중에 5천 명 넘으면 이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혹시 이거 가급적이면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른 분들, 많은 분들이 있을 때 이야기를 많이 안 드리려고 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예전에 제가 3기 운영할 때 개개인의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이제 좀 그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는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이웃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웃 그룹 관리가 있어요. 이웃 그룹 관리가 여기 있어요. 열린 이웃에 관리에 들어가 보면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로 이웃 신청 여기에 가보면 이제 보낸 신청이 있겠죠. 지금 여기 김서치님이랑은 제 이 신청을 안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여기를 보면은 내가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 서로 이웃의 숫자로 추가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사람을 보면은 12월 23일 날 내가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주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 삭제해야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내 서로 이웃을 잡아먹고 있으니까 아, 숫자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제가 한 5일 전에 신청했던 김서치님도 안 받아주셨으니까 같이 삭제를 좀 하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 신청을 안 받아주신 분들은 다 취소를 해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일단 숫자가 줄어들었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를 추가한 이웃이 있어요. 나를 추가한 이웃에 가보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를 이웃으로 추가한 사람 있죠. 나를 이웃으로 추가한 사람. 그거는 나의 구독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이웃으로 추가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돼가지고 내가 쓴 글을 계속 받아보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5천 명 넘는 사람들은 나를 추가한 이웃이 이제 맞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일방적으로 구독한 거. 그런 게 이제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서로 이웃인 사람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웃인 사람은 이제 방금 받으셨네요, 김서치님. 빨리 반응 속도 빠르시네요. 네. 서로 이웃이 4,929명이에요. 그럼 앞으로 저는 76명한테 더 서로 이웃을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웃 그룹 관리에 들어가 보면 이웃 그룹 관리 여기 들어가 보면은 이웃이 그러니까 이웃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으로 되는 사람 있죠. 이웃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서로 이웃이었거나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끄는 거예요. 이웃을. 어, 네, 이웃으로 그러니까 자기는 먹튀한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 사람들의 글을 받아볼 필요가 없죠. 왜냐면 내가 좋아서 구독한 것도 아니고 서로 이웃 관계였는데 자기가 일방적으로 끊었으면은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내 이웃 숫자를 잡아먹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삭제해야죠. 내가 이 사람의 글을 구독하기 위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삭제하는 겁니다, 바로. 그럼 이웃과 서로 이웃 모두 삭제해야죠, 당연히. 그러면 내 이웃 숫자가 2명 줄어드는 거고, 내가 새로 이웃을 추가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늘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제가 뭐 추가한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네. 이게 이웃을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서 이제 내가 필요 없는 사람들은 다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웃이 한 페이지밖에 안 되죠. 이웃이 한 페이지밖에 안 된다는 거는 내가 진짜 구독하고 싶어서 추가한 사람이 이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글을 받아보고 싶은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 이웃 아니면은 뭐 나를 일방적으로 이웃 구독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기서는 서로 이웃인데 서로 이웃인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최근 글이 안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관리를 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은 1월 6일에 글 쓰고 안 썼네 이런 분들 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삭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면 이 사람들 이제 또 뒤로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 8월 19일부터 글을 안 썼네. 그럼 이런 사람들은 활동성이 없는 사람이니까 블로그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들을 굳이 이웃으로 추가해가지고 이웃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 뭐 2020년부터 글 안 쓴 사람도 있네요. 2021년. 이런 사람들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다 삭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 이웃의 순도를 높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이웃이 11,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다 활동하는 사람으로 이웃을 만들어놔야 내 블로그에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일단 5,000명 채우고 그 이후부터 증가하는 것들은 이제 순도가 높은 사람들로 계속 이제 교체해 나간다는 거죠. 활동 안 하는 사람들은 삭제하고 또 새로 활동하는 사람들을 또 새로 내가 이웃으로 추가하고 이 활동을 이제 5,000명 이후가 되면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5,000명까지는 무조건 기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AM5님, 네, 네, 저는 건강을 선택을 하긴 했는데 아직 네, 전문적인 지식이 막 있는 상태는 아닌지라
저도 고민을 해봤을 때 지금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블로그를 쓰기 시작해서 그 제가 하고 있는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거기에다가 지식 정보를 얹히는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일단은 했을 때 그 커다랗게 좀 나눠봤을 때 운동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에다가 그 영상과 관련된 지식을 얹히는 걸 이제 지금 14번인데 제가 지금 10번으로 생각하고 지금 소재는 골라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운동 영상을 2번. 그래서 요번 예를 들어 월요일 날 했으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영상과 관련된 이제 뭐 근육 영상 예. 그래서 그 부분 뭐에 관련된 정보를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또 한 번씩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그 아무래도 운동하면 음식과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음식 먹었던 것 중에서 뭐 몸에 좋았던 뭐 이런 거를 수요일 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음식을 4번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뭐 단백질 섭취, 야채, 그다음에 영양소, 그쵸. 영양제 뭐 이런 거 해서 4가지로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리뷰할 거를 한 가지 정도로 제품 리뷰 하나 했고 그다음에 그쵸. 뭐 미용과 관련된 것도 여기랑 엮을 수 있는 거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10가지인데 14가지라고 해서 그러면 추가로 독서한 것도 관련돼서 그 카테고리가 있기는 해서 그것도 2번 정도로 하고 더 추가를 해볼까 이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셨네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일단은 이게 그 블로그 운영의 중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느냐, 내 블로그를 찾아오는 사람에 맞춰져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AM5님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거기에 이제 정보를 얹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가능해요. 가능한데 운동 영상에 대해서 내가 할 때 운동 영상에 대해서 그거 관련 정보, 예를 들면 뭐 사례에 대해서 쓴다, 뭐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에 대해서 쓴다, 운동 효과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은 이제 운동 영상이 들어가고 뭐 그거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에 대한 키워드를 분석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이제 어떤 것들을 주로 활용을 해가지고 노출시킬 것인가를 또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잘 찾아질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그래서 아까 전에 막 네, 블랙키위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그 포화도가 높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 스쿼트 자체로는 엄청 포화도가 높아서 네, 거기에 뭐 프론트 스쿼트, 백 스쿼트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그나마 좀 좋은 키워드를 찾아보긴 했는데 그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제가 아직 잘 몰라가지고 거기 보면 ABCD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기준으로 먼저 생각해도 되는지 보통 그냥 스쿼트 하면 D 마이너 뭐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근데 뭐 백 스쿼트나 프론트 스쿼트 하면은 C나 C 마이너가 나오는 게 최고였어요, 사실은. 음, 그리고 대신에 그 C 마이너 C 나오는 거는 그 검색량이 되게 적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쓰는 것도 적은 뭐 이런 상태라 지금 제가 제 지금 현재 판단 기준으로는 그래도 그 C 마이너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어필을 해서 쓰면은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일단 그 정도 분석까지 하신 상태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면은 일단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일단은 뭐 운동도 그 부위별로 예를 들면 스쿼트 운동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네, 거기서도 이제 예를 들면 스쿼트 같은 대형 키워드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프론트 스쿼트 이렇게 좀 더 딥하게 들어가다 보면은 다양한 키워드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 일단은 그러면 이제 글 쓰시는 거 이제 보시고 제가 추가 코멘트 들어드리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니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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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저는, 앞으로는 조금 이제 분야가 많을 건데 우선은 제가 네, 글 쓰기에 가장 또 편하는 게 부동산 쪽이라서 네, 네,
네이버 백과사전이나 그 공인중개사 협회 가면 부동산 용어 정리된 것들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아까 그 대표님이 경제 용어 그냥 올리시는 것처럼, 네. 네, 저도 이제 부동산 용어는 그냥 심플하게 계속 올리는 걸로 할 거고요. 네. 그거랑 별개로 매일 그 뉴스 중에 부동산 관련된 뉴스, 네. 한 10개 정도 헤드라인 해가지고 뭐, 네, 부동산 뉴스로 하나 포스팅을 올리고, 이제 뉴스 중에서 중복되거나 약간 집중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따로 또 이제 정보 포스팅으로 하나 할 계획이에요. 1일 3포스팅 하시는 건가요, 그럼? 뭐, 네, 되는 데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네. 네. 우선 네네. 부동산 뉴스는 뉴스 서머리를 올리고는 싶은데, 근데 그거는 그럼 거의 매일 숙제처럼 아침마다 해야 돼서 좀 부담스러워서 이거는, 네, 좀 고민이 되긴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그 지류신문으로 한국경제신문 매일 구독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뉴스를 그 네이버에서 찾아서 서머리도 할 건데, 제가 이제 그 지류신문으로 보는 것도 괜찮은 게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같이 올리면 조금 더 사람들이 봤을 때 더 정확도가 있어 보이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뉴스 포스팅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용어는 시간 되는 대로. 그건 매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임장이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만 해도 제가 지역 임장이 한 5건 정도 잡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임장이 아마 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임장을 갔다 오면 이제 그 지역 임장에 대해 쓸 건데, 임장 갈 때 키워드 분석을 해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한 조금 괜찮은 키워드를 찾아서 네, 같이 하는 걸로. 음. 그리고 이제 임장 코스 짤 때도 좀 그런 거 위주로 짜는 걸로 해보려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너무 또 정보성으로 부동산 자료만 올라가면 사람들이 또 약간 그런 쪽이라고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일상 올리는 쪽이 있잖아요. 거기에 네. 제가 지금 강의 듣는 게 이거 대표님 거 말고도 4개인가 지금 동시에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네. 네. 이제 그런 공부하는 것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독서 후기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짬짬이 올리면 이제 부동산 정보를 올리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되게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는 뭐 엄마? 네, 이런 식으로 브랜딩이 된 다음에 제가 궁극적으로는 블로그 브랜딩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제 부동산 코칭하고 무의식 코칭하는 거를 나중에 상품을 얹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네, 그렇게 해서 제 브랜딩을 만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계획이 많네요. 계획이 많으시네요. 네. 네. 제가 여기서 어차피 이제 그 부동산 분야에 사실 뭐 공부도 물론 하시면서 적으시겠지만 이미 그 뭐냐 인사이트나 이런 지식들이 많이 있으신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제 그 우려를 하는 부분은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용어나 부동산 뉴스에 대한 이제 서머리를 할 때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적을 때 이제 많이 범하는 오류가 그거거든요. 뭐 2월 11차 경제뉴스 요약 해가지고 이렇게 적는 거.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그건 어떤 관점이냐면 그거는 내가 구독자가 많을 때 그러니까 내가 구독자가 많을 때 내가 글을 쓰면 내가 쓴 글이 굉장히 좋은 글이에요. 왜냐면 뭐 지님이 부동산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지식이 있으시니까 당연히 좋은 글을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이웃들은 몰라요. 그게 이게 이 사람이 쓴 글이 좋은 글인지 아닌지를. 근데 물론 매일매일 예를 들면 올라온다. 그러면은 아 내가 이분이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분의 글을 내가 매일 읽기만 해도 부동산 지식이 늘어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내 글을 계속 찾아오게 되는 거긴 한데 초반에 이제 그런 걸 만들기는 이제 어렵다 보니 일단 기본적으로 검색에 의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뉴스를 요약을 하더라도 타이틀을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동산 뉴스 3가지에 대해서 요약을 할 건데 이 중에서도 내가 지금 핵심적으로 키워드 분석을 해보니까 좋은 키워드가 있다. 그럼 그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메인으로 적으면서 뉴스에 대한 내용을 서머리를 한 형태로 가져가시면서 또 자연스럽게 키워드를 반영을 하시면서 글을 쓰는 게 이제 둘 다 좋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웃들이 또 글 읽어봤는데 매일매일 이분이 서머리를 해주는데 오늘의 이분이 픽한 핵심 타이틀은 요거고 요거를 좀 내가 공부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의 부동산 용어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네.
그 뉴스 서머리보다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뉴스를 분석을 해보고 그날 네. 사람들이 가장 관심도가 높은 거에 대한 포스팅을 그냥 하는 거. 그렇게 가는 게 더 낫겠죠. 그쵸. 그러니까 뉴스들도 이제 뭐 다양한 뉴스들이 막 나오겠죠. 나오면은 그 중에서 내가 하나 정도에 대한 이제 그 메인 키워드를, 하나의 키워드를 골라서 거기서 이제 나와서 그 제목에 대해서 하고 뉴스 내용을 뭐 적고 나에 대한 뭐 생각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줘야 오히려 그 검색으로도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제 그 글을 읽게 되면은 어, 이분이 쓴 글이 단순히 뉴스를 옮겨오는 글이 아니구나라는 걸 또 아면 이웃들이 읽으면은 이제 장기적인 구독자로 또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기본적으로는 그 검색 기반에서 내 블로그로 유입이 안 되면 블로그 자체도 성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뉴스 요약 이렇게 해가지고 적는 거는 그 초보분들이 이제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 예, 나는 정말 좋은 글을 쓰고 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안 들어오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검색 기반으로 무조건 해서 키워드 분석을 무조건 해서 써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장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통상 이제 지역별로 임장을 가면은 뭐라고 그러죠? 그 지역에 제일 좋은 아파트, 대장 아파트 이런 키워드들이 또 많이 먹히더라고요. 어느 지역 네. 대장 아파트 이런 키워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분석을 해보시고 가시면은 또 임장 가서도 블로그 쓸 수 있는 글을 많이 또 캐치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대표님 제주도 가실 때 전 여수랑 거제 갔다 와요. 아, 그러세요? 네. 엄청 멀리 가시네요. 네. 그래도 포스팅은 허락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도 노트북 들고 갈 거예요. 거기에 네. 임장 가는 게 이제 블로그 시작하니까 임장을 더 좀 화려하게 가려고 하는 게 좀 있어요, 지금. 음, 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니님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제니님? 아, 네. 네. 저는, 어,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일일 일독 그 네. 독서 리뷰를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리뷰도 아니에요. 진짜 거의 발췌한 거 이제 요약 정리하고 이제 간단한 내 느낌, 소감. 진짜 시간이 없어서 그것만 하는데도 좀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 가지고도 혹시 해볼 수 있을지, 만약에 안 되면 그거는 그냥 계속하고 플러스 하나 더 뭔가 카테고리 하나 정하고 싶은데 그게 딱히 없어요. 안녕. 네. 그러면 제가 좀 조언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아까 제가 제니 최근에 올라오신 글을 봤는데 네, 그 글을 쓰면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네, 네. 왜냐면은 일단은 키워드가 이게 아까 이야기 드린 거랑 되게 비슷한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일백독 하는 거는 내가 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물론 이 내용이 저는 제목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본문 내용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거는 시리즈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라면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서 아니면은 뭐 이 썸네일에 내가 지금 이게 몇 번째 책이라는 걸 표현을 해주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가 문제가 뭐냐면은 많이 뜯어. 최근에 쓰셨던 글을 한번 보면은 끄덕거려. 이게 이거 소리 들려? 네, 잘 들려요. 잘 들린다. 네.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백일백독 넘버 43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키오사키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금융교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목을 쓸 때 사람들이 검색하는 제목으로 이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책에 대한 리뷰를 쓸 때 이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이 키워드가 도서는 너무 많죠. 네, 도서 분야에 대한 사람들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경제 분야에 대한 사람들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쓰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 책을 읽는 사람도 써요. 아무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아요. 대한 책 키워드는 포화도가 일단 너무 큰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원래 키워드로 접근하려면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키워드가 좋은 내용을 하나 발췌를 해가지고 그 키워드로 사람을 유입시키는데 내가 대한 책에 대한 리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책 제목으로 내가 상위 노출을 노린다? 매우 어렵습니다. 네. 네. 이제 왜냐면 이게 내가 글을 계속 쓰는데 방문자 수가 생기지 않으면은 이게 그 뭐냐 블로그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이게 백일백독이라는 거는 이제 아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시리즈로 43호까지 왔는데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44 이렇게 다 썼는데 이제 하지 말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스럽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는 아마 제니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방문자 수가 잘 생기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네, 제가 하나 더, 이거는 이제 했으니까 그냥 네, 쭉 한다고 치고 저를 위한 네, 그냥 네, 브랜딩으로 한다고 하고,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이제 하고 싶은 카테고리가 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지식 전달, 네, 정보 제공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근데 이건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막 정보 수집을 다 해야 다른 네, 블로그 가서 사실 조금 블로그 가서 정보를 얻어서 약간 짜집기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발행해도 되는 거죠. 제 경험, 그렇죠. 밴쿠버 한 달 살기 이런 거. 예를 들어 당연하죠. 네, 그런 거를 차라리 밴쿠버 한 달 살기를 쭉 이렇게 어떤 순서대로 쭉 한 그냥 약간 프로젝트식으로 지금 12번인가요? 그거를 딱 네. 작성을 해서 마치 전자책 쓸 때 우리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래서 진짜 전자책 한 권을 더 만들어 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블로그의 네. 성장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주제에 집중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 주제잖아요. 근데 네. 밴쿠버 한 달 살기는 여행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달라서 안 될 것 같고요. 아, 밴쿠버 한 달이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가는 캠프 주제인 거죠. 그 어른들한테. 교육 분야로 예, 쓰시겠다는 캠프. 거죠. 그쵸. 캠프를 알아보고 캠프 접수하고 뭐 이런 방법들, 좀 음, 구체적인 거. 방법론에 그걸 대해서 생각, 쓰신다. 예, 저는 거의 약간 이게 막 저는 항상 책을 읽으면 이렇게 개념서는 별로 이렇게 네, 많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실질적인 방법, 음, 정말 클릭해서 내가 직접 들어가는 그런 네. 방법, 실전으로 내가 해볼 수 있는 거나 저는 이런 게 좀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데리고 가는 이제 캠프를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한 달 그, 살기. 어떤 여행 말고. 이제 그것 생각한 거 하나 있고, 하나는 제가 이제 그 새학기 맞이해서 이제 약간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생 입학하니까 차라리 그런 중학생 입학생 엄마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포스팅을 해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일단은 둘 다 괜찮지만 두 번째 걸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검색량이 이게 풍부할 수밖에 없는 음, 거니까. 그러니까 교육 분야에서 결국에는 내가 정보를 음, 제공해주는, 그러니까 정보가 실전적인 정보인 거죠. 예를 들면은, 네,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따지고 보면. 음, 예를 들면, 뭐, 학교에서 뭐 전학 신청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 그러니까 그 자녀의 교육과 관련해서 부모들이 검색을 해봐야 되는, 뭐, 초등학교 입학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나랑은 실질적으로 관련은 없어도 내가 방법론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럼 중학생이 했을 때는 뭐를 어떻게 뭐 해야 돼? 제가 정확히는 지금 네, 네, 감인데 그런 요소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또 글을 쓸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게 뭐 음, 어플을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음, 그런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밴쿠버 한 달 살기를 한다고 했을 때 키워드가 너무 너무 좋아요. 많더라고요. 네, 키워드가 너무 네, 한정적이라는 거죠. 어떤 네, 네, 키워드로 네. 이 사람들이 내 블로그를 맞아요. 유입을 시킬 것이냐 따져보면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음,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이 국내 교육 분야에서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해주는 어떤 그런 하나는 있을 거. 카테고리들이, 예, 이거는 브랜딩을 떠나가지고 내 블로그를 음, 키우기 위해서 한 가지 분야는 음, 내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음,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음, 사실 교육 분야는 자격증 정보가 사실 제일 많아요. 자격증. 그게 이제 또 돈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 음, 자격증에 대한 정보들을 얻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고 자격증을 따려면은 학원을 뭐 가든가 이제 뭐 강의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이제 또 그 원고료나 이런 거 받는 제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교육 분야는 약간 그쪽으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근데 이제 브랜딩을 위해서 이걸 투트랙이에요. 결국엔 투트랙을 돌려야 돼요. 어쨌든 간에 내가 정보성 글은 이 분야로 제공을 하고 근데 내가 내 브랜딩을 위한 입문 뭐
고전 입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내가 관리를 해 나가는 거죠. 이 두 개를. 음, 요 하나의 트랙은 키워드 검색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 블로그를 키우는 거. 이거는 사람들한테 나를 인식시키는 거.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병행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렵죠? 아직도?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드네요. 네. 한번 이야기를 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좀 자기의 이야기가 아닐 때 지루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도 좀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또 원래는 오늘은 되게 간단히 하는데 오늘 좀 길어졌네요. 방금 이야기 드렸던 게 이건데요. 그 수트랙 전략이 필요해요. 수트랙 전략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브랜딩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이 브랜딩이라는 것도 트래픽이 만들어져야 브랜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진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내 블로그를 찾아오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내가 모든 이 노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무조건 내 팬이 되게 만들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블로그를 초기에 키울 때는 이게 메인이 돼야 되고요. 이게 메인이 돼야 됩니다. 키워드 기반 글쓰기가 메인이 돼야 돼요. 난 처음부터 브랜딩을 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은 사람들이 왜냐면 내가 유명한 인플루언서면 이미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면 브랜딩 할 필요도 없죠. 시작할 때부터 브랜딩이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브랜딩을 해 나가려고 하면은 일단 트래픽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일단 들어오게 만들고 이 내 블로그에서 좀 놀다가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브랜딩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점에서는 또 닉네임도 사실 중요하긴 해요. 닉네임. 이게 결국엔 나중에 나라는 사람을 누군가 검색했을 때 나와 관련된 자료가 다 떠야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자기 그 닉네임 쳐보셨나요?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이니까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 블로그 제 이름을 쳐볼까요? 그러면은 바로 제 블로그가 나오죠. 그다음에 제가 최신에 쓴 컨텐츠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다 제 거예요. 왜냐면 이름 자체가 독특하다 보니까 이 키워드를 쓰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제 거예요. 제 뭐 상품도 나오고 뭐 내 거 누군가 후기 써준 것들 다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이름만 치면은 제 블로그가 홍보가 되는 거죠. 어느 그 네이밍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 내가 이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부터 닉네임도 약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브랜딩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닉네임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니까 닉네임도 한번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만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미 운영하시는 분들 말고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이건 아까 이야기 드렸었죠. 공지사항에 이제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라는, 왜냐면 사람들은 이제 검증을 하니까요. 너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너가 파는 상품을 내가 어떻게 믿어야 돼?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나를 소개하고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차별성과 강점과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공을 해줘야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읽고 내 상품을 구매를 할 수 있겠죠. 네. 이거는 근데 지금은 당장은 뭐 이번 2주 기간 동안에 일일 일포스팅으로 이거는 하시면 안 돼요. 이 글을 일일 일포스팅 목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제가 코칭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일 일포스팅을 하고 내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쓰겠어 하면 이 글을 쓰시는데 이 글을 일일 일포스팅을 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내 블로그에는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건 일단 단기적으로 블로그 성장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요. 네. 그래서 키워드 글쓰기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글을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일단 쭉 이야기를 드렸는데 11시가 되었네요.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쭉 강의 들으시고. 저 지난번에 질문 있는데, 네네, 어르신이. 서로 이웃주가 이거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떤 데 찾아보니까, 뭐 아시는 분은 서로 이웃을 하면은 그 사람이 또 제 블로그 들어왔을 때, 이렇게 진정성 있게 아니고 그냥 대충 읽고 나가고 뭐
댓글도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쓰고 나가고 이러면 오히려 블로그에 더 마이너스라서 굳이 막 서로요 관리를 할 게 아니라면은 서로요 자체를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맞아요. 그 얘기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약간 그 반대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서로 이웃으로 추가를 했어요. 서로 이웃 추가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웃이 어떤 활동을 해주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긴 하거든요. 이웃이 내 글을 들어와가지고 읽지도 않고 그냥 쭉 내려가가지고 뭐 좋아요 누르고 댓글 누르고 댓글도 뭐 거의 컨트롤 CV 하는 글을 적어주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내 글을 소비하는 시간이 짧으니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평균 사용 시간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서로 이웃을 추가하지 않는 게 좋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결, 그 오르세님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렇거든요. 저는 서로 이웃이 지금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애초에 저는 제가 글을 봐야 되는 사람이 아니면은 알람 자체를 아예 꺼놔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이웃의 피드에 뜨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글들, 그리고 많은 목록 중에서 내가 원하는 글을 찾아가서 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글이 많이 올라와도 클릭을 하는 건 이제 그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클릭을 왜 할까요? 단순히 소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애초에 내가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방문자 수를 끌어올릴 게 아니라면은 서로 이웃이 당연히 그 사람도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 내 글 안 읽고 이러면 댓글 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뭘 원하고 한 걸까요? 너도 내 블로그 와서 글 읽고 댓글 달아라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내가 안 하면 그 사람도 안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한 내 블로그에 마이너스 요인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그래서 근데 그 내가 쓴 글들이 매력적이고 좋은 글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도 언젠가는 그냥 그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피드에 떠 있는 그 목록을 보고서라도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소비를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일단 노출이 더 중요하고 사람들이 내 글에 들어와서 반응을 보여주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성을 좀 높이자라는 관점에서 서로 것을 빨리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또 나중에 인플루언서 되는 거랑도 연관이 있어요. 인플루언서 되는 거랑. 제가 이제 지금 백데이터를 만들다가 못 만들어가지고 전자책만 쓰다가 발간을 못 했는데, 일단 제가 데이터를 쭉 뽑아봤거든요. 최근에 인플루언서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봤어요. 이웃 2,000명은 무조건 넘어요. 거의. 그러니까 신규 블로그로 접근하신 분들도 인플루언서 되신 분들이 많아요. 글 50개, 100개 쓰고도 그 인플루언서 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웃 수는 2,000명 이상은 무조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웃 수가 자동으로 증가했을까요? 글 100개 쓰고 이웃 수 2,000명 못 만들어요. 절대. 네.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관점들에 봐서는 저는 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득이 더 많다. 그래서 이웃수는 초반에 무조건 많이 늘리는 게 좋다. 그리고 그건 단기간에 펌핑 시킬 수 있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내가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웃을 갑자기 오늘 0명이었는데 내일 막 1,000명 되고 그렇게 못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꾸준히 늘려놓는 게 여러모로 저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웃을 늘리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내일부터 이제, 잠깐만요. 저기 네네네. 예, 사진을 그때 이렇게 따로따로 있던 걸 두 개를 합치라 그러셨는데 네. PPT에서 합쳐야 돼요? 아니면 사진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해놓는 거는 그 음, 다른가요? 그거는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사진을 합치라는 이야기는, 강원님도 아까 열정부자 엄마님한테 얘기했던 거랑 동일한 방법이긴 하죠. 내가 기존에 그 방문자를 많이 만들어냈던 글을 재각색해서 쓸 때는 이미지에 대한 그걸 줄여야 되니까. 아니면은 더 단순한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어쨌든 그 원리만 이해하면은 단순한 거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지금 이 사진을
이 사진을 다시 쓴다고 해볼게요. 이 사진을 내가 글을 쓰면 다시 써요. 근데 지금 이 사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진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근데 이거를 내가 캡처를 할 때 이렇게 캡처하면 돼요. 막말로 이렇게 캡처하면. 어뷰징 안 된다. 그쵸? 이렇게 뭐야 어디 갔어? 잠시만요. 이렇게 캡처하면 이게 사진이거든요. 그쵸? 이게 사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사진의 여기에 있는 위치가 기존의 사진에서는 이 위치가 되는 거니까 사진이 서로 다른 사진이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그러니까 유사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어뷰징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네. 요런 방법들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서 이제 그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 어뷰징을 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그냥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찍어도 이렇게 하고 이제 가장 쉬운 게 이런 거잖아요.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형광펜을 이렇게 긋는 거, 형광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긋는 거, 뭐 네모박스 이렇게 넣는 거, 뭐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어뷰징을 조금 피할 수 있으니까 이런 활동들 기본적으로 좀 해주시면은 재각색을 할 때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요? 마무리. 혹시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 아시나요? 제가 이 파레토의 법칙, 80대 20. 네, 80대 20의 법칙이죠. 여기 그거잖아요. 그 20% 상위 20%가 하위 80%에 해당하는 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니님이 지금 강의를 되게 많이 지금 수강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인생에서 헤드가 되려면은 여러 많은 사람 중에 헤드가 되려면은 20% 안에만 계속 들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8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20%면 1.6이니까 1등 아니면 2등. 내가 이 그룹에서 1등 아니면 2등을 하겠다. 어떤 그 2주 동안의 성과를 기본으로 했을 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전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1등을 하냐. 이런 생각을 내가 무슨 1등, 2등 이렇게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1등을 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1등을 하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1등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런 커리큘럼을 듣고 하면은 내가 이 집단에서 무조건 제일 좋은 성과를 낼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집단에서 내가 성과를 내면 다른 집단을 비교해봐도 그 집단에서도 헤드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단에서 1등 또는 2등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블로그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지금까지 블로그를 이 기수를 지금 6개 기수 정도 운영해 봤을 때 진짜 항상 그랬어요. 항상 1등 또는 2등 하셨던 분들은 이게 끝나고 나서도요. 블로그를 굉장히 꾸준히 스스로 잘 운영하셨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그냥 예를 들면 평범한 결과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그만둡니다. 진짜로요. 진짜예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블로그 잘 안 돼. 꾸준히 운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성장이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1등, 2등 하신 분들은 성장이 엄청 가파릅니다. 진짜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1등 하겠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러닝메이트잖아요. 러닝메이트 같이 달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같이 달리는 사람인데 경쟁자입니다. 네. 내가 살고 널 죽이겠다는 건 아니지만 다 같이 열심히 해야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1등을 하려고 노력을 해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제가 그 데이터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누구는 잘한다, 누구는 못한다. 예를 들면 오늘은 더 이상 코칭할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잘하고 있다는 거겠죠. 근데 말이 많다. 그러면 뭔가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시면서 내일부터 또 열정적으로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글 쓰신 거에 대한 코칭이 화요일에 올라가기 때문에 화요일 오전부터 코칭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키워드 분석하고 하실 때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제가 저도 저 또한 애매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정답이라는 게 없고 제가 여러분의 블로그의 상태를 100% 이해하려면은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 그 정답에 맞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아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고통이 내 블로그에 눈부신 성장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이걸로 오늘 그 미팅을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2주 동안 파이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